네, 안녕하세요. 금일 비트코인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트코인은 이제 말씀드렸던 3회 3회 2파 종결을 마무리 짓고 상승이 나가고 있는 구간으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자리에서 한 가지 볼 수 있는 것들은 이런 자리에 현재 상단 추세선 저항이 날 차트상으로 존재하고 해당 구간에서 1%만 올라가줘도 추가 10% 상승이 어려운 구간이 아니다 라는 부분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지금 자리는 이제 더블 바텀 형태로 역시 추가적인 상승을 패턴으로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패턴은 이제 파동각과 항상 함께 봐야만 그 신뢰도가 높다라고 할 수 있고, 지금 이제 지난 형태를 보시면요, 어제 기준으로 3회 2, 그러니까 파란색 3까지 진행되는 가운데 검정색 2파동 마무리 짓고 파란색 1, 2 찍고 다시 3, 4, 5로 연장 파동 형태로 상승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해당 위치로부터 지금 파란색 이 위치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렸던 그대로 지금 상승이 진행이 되면서 여전히 3파동 값까지 다시 1, 2, 3, 4, 5를 그리면서 우상향을 주는 형태로 볼 수 있겠다. 그래서 지금부터 깨지면 안 되는 자리는 이러한 2파동의 저점 위치라고 볼 수 있고, 여기서도 다시 한번 임펄스라면 타이트하게는 29.4K 이런 자리도 깨지면 안 되겠다. 곧바로 올라갈 수 있는 위치입니다. 이런 자리에서 일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히든 상승 다이버전스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 자리와 여기까지가 다이버전스였죠. 그래서 4월 25일부터 5월 2일까지 대략적으로 7일간의 다이버전스가 각인이 되었기 때문에 이후 5월 2일을 기점으로 약 7일간 우상향에 나갈 수 있다. 현재 날짜가 5월 6일이고 결국 이 다이버전스라는 것은 각인이 되는 시점으로부터 상승 추세로 변곡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지, 그 기간은 참고만 할 뿐입니다. 그래서 엘리엇 파동상으로 규칙을 넘어서는 구간들, 예를 들면 1파동 고점을 넘어섬으로써 3파동이 컨펌 되는 것처럼 한 번만 들어 올려주면 그 후로는 파동값을 따라서 간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지금은 일단 히든 상승 다이버전스와 함께 이 자리에서 1, 2, 3, 4, 5파동으로 27.7K에서 상승. 자, 그래서 이 자리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5파동 하락 임펄스를 1, 2, 3, 4, 5 27.6K에서 반등 나가는 형태로 바닥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 자리가 이제 이 자리 27.6K 1, 2, 3, 4, 5에서 지금 상승이 나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올라온 구간 자체는 일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전체 조정 파동은 최고점에서 3회 1파, 그 다음 조정이 3회 2파로 연장파동 형식으로 3회 1, 3회 2, 3회 3, 3회 4, 3회 5까지 올해 8월에서 9월까지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조정 파동 자체는 A, B, C, W, X, Y, X, Z에서 수렴일 수도 있지만 동시에 확산 삼각 수렴으로 전체 A, B, C, D, E에서 조정파 종결 마무리 짓고 1에서 A, B, C 과한 되돌림, 그리고 3파 상승이 나가는 과정, 이러한 관점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여전히 둘 모두 유효했다라고 보는 카운팅입니다. 지금 카운팅 값은 투박하게 볼 때는요, 일반적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상승이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그냥 좀 더 내려올 수 있겠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ABC 또는 터미널 형태로 이 자리에서 터미널을 보고 ABC 보는 형태로 조정 기다리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투심이나 분위기 또는 파동값과 매물대를 함께 고려해 보면요, 현재 이 해당 파동 카운팅이 연장 파동 형식으로 진행된다는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기 때문에 ABC 주지 않고 곧바로 상승을 줄 수 있어 보인다. 다만 어떤 ABC 조정에 대한 리스크는 상정을 하지만요, 다만 이 자리는 깨지지 않고 임펄스로 올라갈 수 있어 보인다라는 부분을 좀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3일 차트상으로도 기존에 말씀드렸던 대로 매물대 지지받고 꼬리 달고 지금 3일봉 양봉 캔들을 세우는 형태. 자, 이 자리에서 중요한 부분이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이 매물대를 한번 이탈했을 때는요, 사실상 다시 돌파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1에서 차라리 A, B, C라면
매우 쉬운 정석적인 임펄스 1파, 2파동 조정으로 볼 수 있지만 그것이 너무 뻔하다. 이 자리에서 매물대 돌파를 힘있게 올려줌으로써 사실상 이 자리 매물대에 대한 돌파 의지는 사실상 확인이 강하게 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 위치였습니다. 돌파가 어려운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자리를 강하게 힘있게 한번 돌파해주고 들어 올리면서 되돌림이 나왔다. 되돌림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물량을 뺏기 위해서 흔드는 구간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래서 이러한 과거 복귀를 해보면 결국에 이러한 수렴의 확산 성각 수렴이 무빙이 과하게 나오면서 시장 참여자들이 이제 좀 어떤 난이도를 겪었을 수 있지만 저희 이제 멤버십 분들은 이 자리 확산 성각 수렴의 형태가 나오기 전부터 이미 수렴 형태의 가능성을 보았기 때문에 크게 흔들리지 않고 또는 구간마다 대응이 가능했던 위치였습니다. 이 자리의 상승 그리고 2파동 조정은 마치 저점을 깰 것처럼 유도했으나 임펄스의 시작 지점을 위협하는 형태로 조정파 종결 마무리 짓고 다시 한번 1, A, B, C에서 지금 3파 나가는 구간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A, B, C 과한 되돌림, 2파동 저점에 대한 위협에 대한 부분을 생각하면서 매매를 하신다면 흔들리지 않을 수 있고 시드 비중에 대한 부분이 고려가 된다. 그리고 반대로 이러한 아래 위치에서 매수를 잡을 때는 리스크가 없지만 마치 돌파를 확인하고 매수하겠다 또는 양봉이 떴을 때 고점에서 잡으면 당연히 리스크가 발생을 할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이러한 마이너스 폭 자체도 실제로 크게 변동성을 버티지 못할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쉬운 장세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비트코인 날 차트 상으로 지난번 말씀드렸던 부분은 MACD 지표가 마치 데드크로스를 각인하면서 하락할 것처럼 모양을 그리고 있지만 오히려 하락의 형태를 만들면서 올려버리는 형태로 진행이 될 수 있는 가능성, 왜냐면 파동값과 매물대를 같이 말씀드리면서 보조지표가 가져다주는 이러한 페이크, 결국에는 데드크로스를 그리는 척 하지만 들어올리는 형태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결국에 날 차트 MACD 지표가 지금 꺾일 것처럼 이 자리에서 원래 꺾일 것처럼 했었거든요. 이 자리에서 꺾일 것처럼 만들었지만 들어올리면서 오히려 골든크로스를 지금 그리고 있는 정배열 구간에 놓여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날 차트상 MACD 지표뿐만이 아니라 3일 차트상으로도 지금 동일한 형태가 이미 각인이 되었었지만 결국에 이것도 들어 올리면서 상방 만들어주면 결국에는 다시 한번 제가 지난번 이 MACD 지표의 고점의 위치까지 꽤 거리가 많이 남아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여기서 중간중간 횡보 또는 눌림이 올 수 있지만 결국에 상단 여백이 크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상승으로 마음만 먹는다면 쉽게 올라갈 수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제가 계속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매물대 투매 라인이 진행된 이 자리는 사실상 하루에도 올릴 수가 있습니다. 좀 비약하자면 그렇고요. 일주일 안에도 전부 그냥 올려버릴 수 있는 가격의 변동성을 갖고 있는 부분입니다. 많은 시장 참여자들이 현재 위치에서 2, 3% 또는 5% 가지고 어떤 방향을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과거 장세가 그렇지 않았고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는 부분은 우리가 이 자리에서 있었던 긴 횡보에 젖어서는 안 된다. 그것이 심리적으로 이제 사람을 위축되게 만들고 애초에 스케일을 상상할 수 없게 만듭니다. 여기에 길들여지시면요 평생 작은 것만 보고 살게 됩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죠. 차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3일 차트 상으로 그냥 지금부터 임펄스로 투박하게 1, 2, 3, 4, 5를 왜 그리지 못하는가, 이것을요 그리지 못하는 것은요 결국에 심리가 지배되어 있는 겁니다. 이것이 가지 않더라도 이것을 발상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발상 자체를 하지 못하고 대부분 적당한 리스크 선에서의 반등 이후 재차 하락, 그거는 결국에 길들여진 것이죠. 시장에 길들여지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3일 차트 상으로 전체 3파, 4파, 그리고 5파가 진행이 되면 그냥 3, 4, 5 간단하게 보셔도 됩니다. 3, 4, 5 이 안에서 어떤 등락이 있어도 그것은 사실상 이 5파동을 향한
임펄스의 과정 가운데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비트코인이 2, 3억을 간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이런 자리 음봉이 몇 개 나온다라고 해서 시즌 종료를 생각하실 겁니까? 그것은 결국에 어떤 기준점에 갖고 매매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시장 분위기에 휩쓸리는 것이죠. 지금 이 돌아온 구간들을 보면 3일봉상 음봉 하나 뜬 것 가지고 시장의 어떤 경제 전망이 바뀌어 버리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난하게 그냥 3, 4, 5라면 결국에 지금부터 곧바로 2억 또는 3억까지 우상향 트라이가 가능하다. 이러한 부분은 약 2년 정도 어떤 기간을 내포하고 있는 관점입니다. 결국에 제가 올해 상반기 그리고 초에도 말씀드렸던 것은 어차피 이번에 못 올리면 내년은 없다. 그리고 적립식 매수, 분할 매수 같은 것은 정말로 이제 차트 또는 매매를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다. 적립식 매수를 아무리 해봤자요 떨어질 것이면 적립식 매수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결국 지옥에 가는 것은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특정 시점에 모든 비중이 들어가야 한다. 그러니까 적립식 매수라는 것이 얼마나 무책임한 분석가로서의 어떤 말인지 그 부분을 좀 보셔야 됩니다. 제 입장에서도 여러분들에게 뭐 27K 1차, 20K 2차 매수 진행하라 또는 뭐 24K 2차 매수 이런 식으로 말씀드리면 좀 쉽겠죠. 그렇지 않고요. 특정 시점에서 시장에 집중해서 매수 진행해야 어떻게 흘러가고 조정이 중간에 오더라도 결국에는 스탑로스를 걸어 놓음으로써 전체 조정을 피할 수 있다. 결국에 평단과 진입 구간이 좋아야 됩니다. 지금 여기서 조금만 더 올려주면요. 이게 비트코인이 뭐 1K를 향해 가든 100달러를 향해 가든 그것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와는 상관없다. 나와는 상관없다라고 말씀을 드리죠. 어차피 이런 자리에서 깨지면 그냥 스탑로스 걸어두면 됩니다. 여기까지 다 맞을 일이 없거든요. 하지만 놀랍게도 많은 시장 참여자들이 이런 자리에서 뭐 종목들을 들고 이 자리까지 모든 마이너스 부분을 맞고 있다는 것이 사실 많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스탑로스 기준점이라는 것은 파동이 없더라도 이런 자리들 꽤 많이 존재하거든요. 이런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지금부터 임펄스로 올라가게 되면 여기서 1, ABC, 3, 4, 5의 형태로 충분히 2억 또는 3억까지 트라이 할 수 있는 구간으로 10만 달러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저는 10만 달러까지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그래도 2만에서 3만까지는 상승을 좀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러한 가격적인 부분보다도 지금 시장을 추적하면서 물론 트레이딩을 진행하지만 해당 관점, 제가 말씀드리는 장기적인 관점도 여전히 염두에 두면서 매매를 진행하고 있는 구간이고 이러한 형태로 매매를 진행한다라고 했을 때 적어도 6월에서 8월까지는 큰 리스크 없이 지속적인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세부 카운팅 관점과 중장기적인 관점에 대해서 모두 말씀을 드렸고 일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주봉을 보셔야 된다. 주봉 차트 마지막으로 주봉을 설명 한번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봉 차트 상으로 지금 매물대 가장 많은 매물을 들고 있는 이 고래의 평단은 지금 21K라고 보시면 됩니다. 많은 거래량이 이 자리 제가 말씀드렸던 익스펜디드 플랫의 위치에서 전체 1, ABC 익스펜디드 플랫 만든 위치에서 대량 매수세 들어오고 지금 평단 자체가 20K 부근에서 많은 물량을 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이 주포 그리고 이 비트코인을 움직이는 이 세력의 평단이 21K에서 20K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 현재 해당 구간으로부터 한 38%에서 40% 정도의 상승이 나온 구간이고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ABC 익스펜디드 플랫 위치에서 저와 함께 매수 잡으셨던 분들은 아무것도 안 해도 지금 40% 수익률을 갖고 있는 구간이고 그 안에 비트코인 세부 카운팅과 분봉 카운팅 통해서 그 구간마다 수익률을 좀 극대화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지금 가장 많은 거래량입니다. 비트코인 역사상으로 이러한 거래량이 터지는 것은 매우 거의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최고 물량의 최고 볼륨의 거래량이 터진 구간이 바로 3월 20일이었습니다.
이 거래량을 무시할 수가 있는가? 3파 특유의 거래량입니다. 3파 특유의 거래량.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3파가 터질 때 많은 매수 볼륨이 들어오게 되면서 이 자리가 3파 동임을 특정 지어준다라고 말씀을 드리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거래량 수렴을 주면서 마지막에 다시 한번 매수 볼륨을 터뜨리는 이 자리가 고점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때 터지는 매수 볼륨은 고점 시그널 확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지금 거래량 없는 상승과 하락이 진행 중인 구간으로서 실제로 많은 시장 참여자들이 어떤 이 최근 한 주 또는 2주 동안 피로도를 느꼈을 수는 있지만 실제로 의미 있는 변동성은 아니었고 오히려 확산 삼각 수렴이 진행됨으로써 변동성이 나왔기 때문에 오히려 반갑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지금 위치는요, 주봉상으로 아직 이렇게 긴 장대 양봉이나 장대 음봉이 나온 구간은 없습니다. 지금 오히려 장대 음봉보다도 꼬리 달고 올라가는 형태 속에서 이렇게 주봉상 연속된 장대 양봉을 한 번쯤은 뽑아줄 수 있는 자리가 아닌가. 그래서 매물대 관점으로도 일전에 박스권을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20K가 중요한 매물대 구간이었고 이 자리를 돌파하면서 상승이 나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20K에 대한 매물대 돌파를 진행한 이후에 리테스트 그리고 지금 상승이 나가고 있는 과정 가운데 해당 관점 보시면 결국에 일전에는 제가 46K에서 50K까지 지금 매물대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여기서도 지금 보시면 많은 물량이 포석해 있지만 위로는 지금 매물대가 없습니다. 자, 매물대가 없는 것 주봉상으로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동시에 지금 이 박스가 지금 위치 자체가 박스권 중요한 저항 또는 매물대 자리입니다. 자, 이 자리에 돌파가 진행이 되면 쉽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첫 번째 저항을 돌파했던 자리고 지금이 바로 그러한 위치다. 그러한 매물대 속에서 지금 이 자리의 매물대를 지금 소화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돌파되면 이 자리 갭하락 진행된 자리는 갭상승으로 올라가기 쉽다라는 부분 거의 지금 10번째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결국에 중장기 관점과 세부 카운팅을 통한 중단기 또는 단기 관점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단기 물량 또는 중장기 스윙에 대한 전략을 잘 배분을 하시면 큰 어려움 없이 올해 하반기까지도 좀 끌고 갈 수 있지 않을까 보는 구간이 되겠고요.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